잔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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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이상한 나라의 신기한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댓글이 하나 달렸더라고요. 그 튜닝을 하면, 그러니까 저번 얘기에서 DB 얘기하다 튜닝을 하면 인정, 이렇게 댓글이 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깟 튜닝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요새 애들 봤어요. 요새 개발하는 애들을 봤는데 튜닝을 아예 못해요. 아예 못한다고 해야 되나? 거의 안 한다고 봐야 되죠. 왜 그러냐면 1차적으로 PC 성능이 그러니까 서버 성능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기엔 웬만한 쿼리는 잘 돌아가요. 그리고 뭐 인덱스나 몇 개 이렇게 때려 박아 놓으면 그냥 무난하게 돌고, 안 돌아가면 서버를 증설하셔야죠. 이런 햇소리하고, 그 오라클 서버 메모리 늘리시고 그 성능 좋은 걸로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된다, 뭐 이런 햇소리하고, 뭐 그런 햇소리하거나, 아니면 정말 문제가 심각하면 이게 DBA가 있는 프로젝트에 가면 DBA한테 맡겨버리는 거죠. 그럼 이제 걔가 이제 쿼리를 이렇게 다시 짜오죠. 이렇게 튜닝을 하고, 뭐 셀렉트나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바꿔갖고 오고, 뭐 오라클 같은 거는 힌트 조금 더 주고, 뭐 이런 거 스케줄링 하고,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거의 요새 개발자들은 그 DB 튜닝을 할 일이 거의 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순간에부터니까 DB 튜닝을 거의 안 하게 되더라고. 어느 순간에. 옛날에는 왜 DB 튜닝을 많이 했냐면 서버가 성능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 DB 쿼리를 조금이라도 잘못 짜거나, 뭐 조금은 아니도 좀 많이 잘못 짜면 이게 부하를 다 잡아먹고 시스템이 그냥 멈추다시피 해요. 이게 드드드드드드 되고, 이 화면은 안 뜨고 온 난리 치니까 성능이 그렇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튜닝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딱 쿼리 봐서.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했을 때도 옛날 프로젝트 하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오래됐죠. 옛날이라는 거 십수년 전에 DB를 했던 애들을 보면 거의 자기 자신이 튜닝을 잘 잡는 애들이 많아요. 못 잡는 애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프로젝트 뭐 아예 실력 없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튜닝을 뭐 따로 공부해야겠다가 아니라, 뭐 이거는 따로 공부해서 해야겠다가 아니라 필수 조건으로 그 공부를 했다라고 해야 되나? 그 DB 튜닝 같은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요새 들어보면 요새 그 시간이 있게 지나 그 DB 튜닝 같은 거를 옛날에 진짜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하고, 이것저것 보고, 뭐 스케줄링 보고, 툴봄 스케줄 보기 하면 딱 나와요. 그러면 뭐 이게 스케줄 보는 법도 있어요. 이렇게 밑에서 위로 근데 요새 들면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손가락으로 쿼리 짜고 땡 치고, 뭐 대충 인덱스나 몇 개 이렇게 탁탁 잡아서 그럼 됐지 뭐. 그러고 속도 느려지면 서버 증설하시거나, 안 하면 게을러진 거죠. 내가 할 필요 없이 뭐 DBA 있으니까 던져주는 거죠. 야, 이거 나쁜 쿼리니까 이거 해라, 뭐 이런 거. 애들이 뭐 쿼리 잘못 짠 거 있으면 애들은 그리고 제가 SI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건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SI를 하도 거기 안정화 기간까지 좀 많이 남아서 하고, 실데이터도 참 많이, 옛날에 실데이터를 참 많이, 그러니까 그 보안 문제가 참 옛날에 허술했어요. 제가 보건복 X 할 때 전국민 데이터를 제가 다 갖고 놀았거든요. 그래서 셀렉트 아스타 땅 치면 전국민 데이터가 이렇게 돌잖아요. 그 막 바쁘다 모르다 아스타 땅 치면 왕 돌면서 렉이 걸려서 시스템 다 멎어버려요. 전국민 데이터를 그 웨어절 없이 땅 치면. 그래갖고 욕도 그 DBA가 딱 저 알거든요. 딱 손차님이 그럼 알았어 야 빨리 죽여. 그러면 이게 제 프로세서 죽여주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던 그런 때가 있어서. 근데 지금 보면 그 SI나 이런 개발을 하다 보면 그 데이터, 그러니까 국민 데이터나 그 큰 데이터를 볼 일이 좀 많이 적어요. 왜 적냐면 그런 데이터를 다 안 주고 샘플 데이터에서 조금씩만 줘요. 그것도
뭐 주민번호는 아예 어그로트여서 없애버리고 그런 건 아예 뭐 개인정보는 아예 볼 수도 없고 보안이 너무 강화돼서 그 전국민 데이터나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뭐 개인정보나 이런 거가 아니라 샘플 데이터 홍길동 A, 홍길동 B 뭐 이상한 데이터 한 몇 개 어느 정도 분량만 좀 테스트할 정도로만 줘요. 그러니까 애들이 지 컴퓨터에선 잘 되거든. 그러다 운영에 딱 올라가면 아주 난리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그러면 가끔 그 프로젝트 끝났는데 그러면 여러분도 맨날 욕하는 거죠. 프리랜서 다 집에 가버리고 프리랜서들 다 집에 가버리고 왜 계약 기간 끝나서 프로젝트 다 끝나고 그 놓친 애들 끝나서 운영 몰라 하고 가버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럼 이제 난리 나죠. 그러면 그때는 DB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파악해줘야 돼요. 뭐 소스에서 문제일 수도 있고 파악해주면은 그거를 우리가 튜닝 잡는 게 아니라 뭐 보통 DBA나 뭐 이렇게 맡길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DBA 영역이 확장됐다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DB를 튜닝하는 그 빈도가 맨 처음에 이만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요 전 프로젝트에서 보니까 저 프로젝트 메타라는 거가 있거든요. DB 쪽에서 쓰는 거 메타 솔루션에 대한 걸 했었는데 그때 DB 쪽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걔가 문제 좀 터졌을 때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걔가 메타 쪽 솔루션하고 DB 쪽 더 잘하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야 네가 해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걔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근데 그치만 그 사람이 잘해서 메타 솔루션 쪽 하고 잘하는 야 이거 튜닝해 씨. 내가 딱 보고 야 이거 잘못해서 야 튜닝 좀 해봐 씨. 그랬더니 인덱스 몇 개 박았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구나. 그다음에 DBA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무지하게 실력 없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걔가 DBA한테 맡기질 못했어요. 너무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다른 TV인가 큐브리드였어요. 큐브리드는 제가 튜닝 같은 걸 조금 잡기 힘들잖아요. 왜냐면 큐브리드는 튜닝 잡는 그 룰이 틀려요. DB마다. 제가 뭐 그래도 그거는 그 큐브리드 담당자가 왔을 때 쿼리 몇 개 주고 이런 거 잡는데 뭐 룰은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냥 그 사람은 큐브리드라 그래도 그렇게 잡아줘.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튜닝을 이렇게 잡다가 요새는 거의 안 잡고 여러분들이 튜닝에 대해서 와 튜닝 하시면 인정해서 전 그냥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서 놀란 게 왜냐면 순간적으로 생각하지 그러고 보니까 내가 튜닝을 잡은 지가 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구나. 요새는 튜닝 잡을 일이 없고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래. 옛날에는 어느 정도 조금 이게 타임머신이라고 하는 요 정도 되면 튜닝을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조그만 프로젝트 옛날에 DBA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자신이 그러니까 그 필수적으로 다 개발자라면 DBA의 쿼리는 어느 정도 튜닝 잡아야 된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 사람이나 뭐 이렇게 그러니까 저만 이렇게 튜닝을 잡고 뭐 나만 잘났다라가 아니라 제 주위에 있던 그때 그 수엑스협에 있던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짬밥은 신입하는 몇인데 신입들 조금 빼놓고는 짬밥이 저 정도 되거나 저보다 조금 안 되는 애들도 지 쿼리 지가 튜닝 잡고 찾아보고 뭐 이렇게 보고 스케줄 보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좋고 쿼리에 대한 분석하고 막 전체적으로 뭐 쿼리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회의도 DB의 튜닝 얘기 같이 회의하거든요. 이렇게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뭐 이렇게 잡아서 인덱스 얘기 또 DB가 요거 테이블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연관돼 있거든요. 조인 걸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연관된 것들에 대한 알겠습니다. 모임에서 DB가 대해 또 시리가 맨날 나오죠. 시리가 또 안 불렀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또 여러분들과 갭이 있더라고요. 저는 튜닝은 그냥 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새는 그것도 옵션 상황이더라고요. DB 튜닝하는 것도. 그렇다는 게 생각나서 요새 그때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분한테 댓글 달아서 이런 재밌는 것들이 있으니까 튜닝도 한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새로운 거 해보세요. 튜닝 같은 거.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 그 몇 개의 규칙이 있어요. 그 보면 DBA들이 또 와서 교육 한 시간씩 하면 별 햇소리예요. 뭐 조인 인덱스가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지만 이거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DB를 봐야 되고 뭐 그러니까 어떤 한 기술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튜닝은 뭐 어떻게 되냐면 A 있는데
B를 넣으면 답이 C가 나오는 이런 공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연관돼 있어요. 얘만 막 성능 올린다고 얘가 느려지면 같이 죽어버려요. 그렇다고 얘랑 같이 올려버리면 나머지들이 성능, 그러니까 잘 맞춰서 이렇게 잘, 그거를 잘 전체적인 DB를 보고 이게 튜닝을 잡는 거거든요. 저도 한 지가 오래돼서 이만큼 하다가 이렇게 줄어든댔잖아요. 그런 거 생기면 요새는 귀찮았고, DB 네가 좀 해봐. 그러면 걔가 전체적으로 보고 해주는데, 그럴 능력 되는 DBA가 가끔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DBA들은 요새 DBA들도 실력이 많이 저하되나 봐요. 왜냐면 컴퓨터 성능이 워낙 좋아졌어요. 옛날 컴퓨터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러겠다는 거. 그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문득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이거 그렇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도 튜닝 한번 해보시라는 거. 그리고 모델링. 모델링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델링 했다라고. 이렇게 모델링하고, 그 삼성 SDX 거기서 하도 심심하더라고. 하도 심심했나? 프로젝트 힘들었는데, 이제 심심하니까 제가 원래 모델링을 다 하는데, 애들한테 물어봐서, 니네 모델링, 짬밥이 고급 애들이었어요. 고급 애들이고, 아무도 거기 있는 애들, 열 몇 명인데 모델링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예요. 저는 모델링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심심한데 내가 가르쳐 줄까? 우리 한번 모델링 한번 해볼래? 그래갖고 회의실로 애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원래 고급 때니까 기본 짬밥은 다 있어요. 그래갖고 DB도 참 많이 봤어요. 근데 모델링을 안 해본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개 설명해 줬더니, 지네들이 또 있잖아요. 좀 조금 가리키면 이제 불이 확 오르는 거, 회의 시간에 아주 모델링 한다고 서로 싸움박자, 그 모델은 틀렸고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모르던 애들이 갑자기 그 슈퍼 사이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니고요. 테이블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거기에는 오리발이 되면 안 되고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막 그랬어요. 제가 모델링 할 때도 심심해서 애들 데리고 했는데, 제 모델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게 잘못 그렸고, 뭐 조금 잘못돼서 이렇게 로직이 했는데 이게 좀 잘못돼서. 그때 애들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러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XS, 거기 멀티캠 XX의 그 교육소, 하여튼 교육 쪽 프로젝트에서 한 200명인가 150명 정도 꽤 많은 거였는데, 그 공통 부분하고 권한 부분하고 그 메인 핵심을 제가 전부 다 모델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굉장히 골아픈 적이 있었어요. 생각을 많이 해야 돼, 모델링은. 그런 얘기 조금 해드렸어요. 모델링하고 이런 거. 요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프론트 개발, 기술력, 이런 것만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도태되는 거 아닌가, 모델링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모델링은 어느 정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짬밥이 짬밥이라는 이렇게 경력이 쌓이면서 여러분들은 분석 설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코딩 손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레벨이 되시면 업무를 듣고 분석 설계를 하고 그거를 그림으로 그려내죠. DB에 그림으로 그려내줘요. DB랑 얘기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소스 없이. 자바 소스를 보고 해석하듯이 DB를 보고 그 전체 시스템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델링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보통 모델링 하면은 이렇게 DB랑 얘기를 해요.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자바 소스 걷어서 얘기하지 말고 DB만 보고 얘기하자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회원 DB고 회원이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체 시스템을 화면을 안 보고 그 DB만 보고도 이 시스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흘러가는 거 보면서. 진짜 재밌어요. 모델링도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한번 해드린 거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프론트 백엔드 기술 얘기만 막 하다가 모델링이나 이런 거 옛날엔 필수였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지금 이 쪼랩들 되다가 지금 너무 기초적인 얘기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되시는 분들도 이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권해드리는 건 모델링하고 DB 튜닝하는 걸 한번 해보시라는 거. DB 튜닝은 제가 보기에는 갈수록 할 빈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성능이 워낙 좋아져요. 오라클 성능, DB 성능도 좋아지고 PC 성능도 좋아지다 보니까 쿼리를 웬만큼 그지같이 안 짜고는 그냥 잘 돌아가요. 웬만큼 그 인덱스 몇 개만 바꿔버리면 옛날같이 꼼꼼히 스케줄링해서 꼼꼼히 잡고, 왜냐면 너무 성능이 안 좋아서 그런 건 없는데, 잡아보다 보면 재밌어요. 그게
갑자기 뭐 통계 프로그램 나 10초 걸리는데 요새 통계 프로그램도 시간 많이 걸린다니까 뒤로 돌리더라고요. 아니 옛날 성능 좋게 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백그라운드 돌려서 전날 통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그런 것도 있고 성능 좋아하니까 튜닝은 갈수록 애들이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해놓으면 좋아요. 해놓으면 좋고 모델링은 제가 보기에는 짬밥이 되시면 하셔야 돼요. 모델링은 정말 개념이에요, 개념. 그러니까 모델링은 어떻게 공부하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뭐 글을 보고 이렇게 뭐 어떻게 그 DB는 어떻게 보냐라는 그때 이제 생각이 났어요. 저번에 DB 뭐 튜닝하고 DB 어떻게 보는데 DB는 그냥 공부하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그때 댓글 잠깐 드렸는데 그 함수의 함수, 교집합, 합집합, 그러니까 함수의 개념, 함수가 아니라 집합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DB는 참 편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그냥 저는 직관적으로 설명하죠. 뭐 DB는 어떻고 SQL DB는 뭐 있고 이렇게 뭐 아주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나 다른 데 찾아보지 말고 전체적 큰 흐름만 가르쳐 드리면 그 DB를 좀 하시려면 집합의 개념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DB는 집합이다.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이런 식으로 그 집합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그 쿼리나 뭐 이런 거를 들어가 보시면 DB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남들보다 조금 높은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DB에 대한 얘기, 뭐 튜닝에 대한 얘기 해드렸고, 그 조금 힘든 얘기예요. 이거는 초급인 사람은 힘들어요. 그 신입은 지금 들으신 분들이 신입인데 모델링을 해야 되고 DB를 그리셔야 된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방법은 통DB 있잖아요. 이게 회원 막 이거 끝. 뭐 이렇게 릴레이션 조금 그린다. 에이, 잘못 그리면 큰일 나요. 애들 죽어. 고난 이렇게 엔드엔으로 그렸다가 애들 죽이는 경우도 여럿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짬밥 차신 분들은 제가 저저번 그 SDS 프로젝트 할 때도 모델링 못하는 애들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DB를 분석 설계라 그러거든요. 그걸 분석 설계라고 봐야 되나? 하여튼 DB를 그린 모델링 하는 거거든요. DB를 이렇게 그릴 줄 아는 거. 전체적 시스템을 듣고 이쪽 듣고 이 시스템 막 그려나가는 거죠. DB를 그리고 회원을 가입시키고 막 그러면 DB랑 얘기를 해. 여기다 회원을 가입시키고 이 사람에 대해서 뭐를 하고 이 사람은 어떤 액션을 취하니까 이런 DB에서 쫙 그림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재밌어요. 그렇게 큰 시스템을 모델링 할 때도 진짜 재밌어요. 그리고 모델링 하고 나면 이제 진짜 DBA들이 와요. 그럼 그 DBA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싸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은 또 정규환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기 개념, 그 사람들의 막강한 개념으로 들어오거든. 그러면 나는 내 막강한 개념으로 부딪혀야 되거든. 왜냐면 이렇게 해서 개발을 해. 웃긴 게 뭐냐면 모델링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그 모델러랑 붙은 다음에 빵 붙어갖고 그 이제 오리지널 그 NX하고 그 B2X가 와갖고 걔네들이 이렇게 와갖고 막 해놓고 그걸 다 해서 서로 협의하고 해서 딱 해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들어갔는데 바쁘잖아. SI가 바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내가 모델로 딱 해서 내 개념을 그려놓고 개발이 쫙 진행되고 있어. 그랬더니 이상한 아저씨 하나가 딱 와. 그랬더니 그 모델링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정교하고 그러면 싸움박질 시작해야지. 네가 뭘 한다 그러냐. 이거 지금 개발을 했는데 튜닝 자꾸 막 그럼 실무하고 그 개념밖에 없는 애들 공부만 하는 애들 얘기하잖아. NX하고 박사 석사 나왔는데 물어봤어. 친하니까. 어떻게 처음 프로젝트래. 박사 받고 처음 와서 실무를 뛰고 있대. 그 사람 캐발려 갔거든. 그 사람만 보면 죽일라 그랬어. 근데 나는 좋아했어. 내가 또 사람 친화력이 있어. 왜 그러냐면 다른 팀은 그 사람이 모델링을 한 거를 그렸는데 어떻게 한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던 그 PM급들이었거든. 저도 그렇고 다 PM급들이 어마무시한 사람들이야. 아주 그 복원 X부 그 프로젝트에 있던 PM들,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아시는 PM들은 국내 손꼽혀요. 그때도 그랬어. 그때 뭐 장애인 XX 그쪽 했던 애들도 우리 안에 5명밖에 못 돼, 이 시스템을. 그리고 뭐 뭐도 그렇고 바우처로 조금 뭐 많이 알고 그랬는데 그 파트마다 PM들이 있었어요. 옛날 얘기 해드리는 거야. 그 PM들 있는데 어마어마하지. 그 사람들은 아무도 못 건드려. 왜 그러냐면 그때도 왜 못 건드렸냐면 만약에 내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도 없는 곳이야. 그건 왜냐면 내가 그만두고 싶으면
불가능한 것, 퇴사가 금지된 것, 하여튼 이건 피해금, 밑에 애들은 맨날 그만두고 하는데 그 피해급들은 그만큼 파워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 설계를 해놓은 거지. 그걸 와서 듣보잡인 아저씨가 하나 기어와갖고는 모델링에 DBA가 좀 한데 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하면은 하겠어? 그래서 지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다시 그려서 온 거야. 내 쪽 말고 옆에 파트. 그 옆에 파트에가 이게 종이를 갖고 막 빵 붙었어. 이 아저씨 그 열심히 했던 그 DBA가 왔는데 이쪽 PM이 뭐라고 그럴게. 그러니까 파트 PM이에요. 총괄 PM이고. PM이 한마디에서 준 거 그대로 찢었어. 진짜로. 온 거 이게 막 A4에 B4인가 큰 종이였어. 다 찢었어. 그거 던져버리고 너 집에 가라 그랬어. 난 죽었다 그냥 너 못하고 나는 만약에 네가 그러면 이 시스템 엎어버리겠다고. 총괄 PM이 왔잖아. 너 DBA 무지하게 혼났잖아. 건들지 말라고 얘네들. 나는 이게 와갖고 딱 난 또 잘해주잖아. 또 잘 알았어 이러고. 그래서 나중에 만나서도 나 무지 좋아했거든. 왜냐면 전 시스템에 다 욕처먹고 mam한테 내가 왔는데 내가 잘해줬거든. 나는 그렇게 좀 열심히 일하는 애들 좋거든. 근데 심가 없으니까 내가 잘 얘기거든. 여기는 무서운 세상이다. 그랬더니 나중에 술을 한잔 안 했어요. 그 사람이 또 꼭 술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그런데 모델링은 제가 보기에는 모델링이라 그러지. 근데 요새는 모델링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DB 대충 만들어서 뭐 이러니까 정확한 개념도 없지 뭐. 근데 그 모델링은 하셔야 돼요. 짬밥이 되면. 그래서 모델러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프로젝트 가면 모델러가 있어서 그 사람이 해주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짬밥이 차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튜닝하면 인정해갖고 그 얘기도 이렇게 잔소리가 길어졌는데,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모델링하고 튜닝하는 거, 그거 DB에 대해서 들어가실 때, 집합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시면, 공부하실 때 집합의 개념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시면, 그 책도 보니까 집합의 개념으로 나온 책들도 좀 많아요. 그냥 기술적으로 뭐 퀄이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지만 집합의 개념으로 해서 개념이 DB에서 나오는 것들 많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집합의 개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실력이 향상될 거라는 거. 그냥 주저리 쌌어요. 튜닝하면은 인정해갖고 옛날엔 다 했는데 요새도 그렇게 된 세상이네요. 참 이게 소통을 해야 돼. 소통을. 알았죠? 그리고 여기 다 끝까지 봐요. 로고송 저번 거에도 끝에 넣거든.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해도 여기 끝나고 나면 로고송이 나오거든. 그 로고송을 집중해서 드셔야 돼요. 이 로고송 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 알았죠? 이 끝까지 들으셔야 돼.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 이제 뒤에 좀 이게 또 욕먹겠네. 또 그 댓글 다신 분 좀 줄여달라 그랬는데 또 잔소리가 길어서 20분이 넘어. 요새는 나이가 더 들었나봐. 잔소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 마지막 잔소리. 꼭 로고송 끝까지 드셔야 돼. 그거 듣다 보면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거를 마음에 꼭 담으셔야 돼. 진짜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마지막 로고송에 들어가 있으니까 꼭 들으시고 그걸 꼭 마음에 새겨두셔야 돼요. 네, 다음에 봬요. 좋아요 구독하기 좋아요 열명 할당제 울랄라